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회의에서 송영무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기무부대장 진실 공방을 하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죠. 통상 군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을 전 국민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군의 추락 등으로 연일 군 내부 갈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문건의 작성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계엄 문건 논란, 핵심 두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 딱딱한 군 얘기가 너무 쉽게 귀에 팍팍 꽂히더군요. 대통령께서 속보 지금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국회 국방위 보셨죠? 김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하죠. 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군내 최소한의 군령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장관의, 이제 해군 출신 장관에 대한 군령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 결국은 그게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군령권도 결국 흔들리는 문제고, 문민 통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임 소장님 보셨죠? 네, 저희는 실시간 중계하는 거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작심하고 장관을 모욕 주려고 민병삼 대령이 네. 가미가제로 등장한 것이죠. 아, 네, 자폭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네, 많은 분들은 그분이 군복 입고 있으니까 군인으로 보이는데요. 예. 군인 아니에요? 군인 맞죠. 네. 군복만 입고 있는. 기무는요, 육해공군 해병대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남의 자식입니다. 즉 육군은 그들 소속군이 거기 기무에 가 있지만 자기 소속군을 보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에요. 기무는 기무입니다. 기무는 기무다. 네,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민병삼 대령이 거기 나와서 민주투사인 것처럼 아주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분은 떼약볕에서 보초 한 번 안 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죠. 군복만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떼역볕에서 보초 안 쓰고 뭐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무는요. 네. 정보 수합 계속 합니까? 남 뒤나 캐고 네. 몰래 뒷조사는. 도감청하고 정보나 조회하고 이런 일만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본인이 뭐 안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본 문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장관 주재 오찬 간담회인데요. 네. 그 오찬 간담회의 회의록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 회의에 누가 참석하냐면 장관, 예. 장관 직무실에서 그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네. 군사보좌관, 예. 정책보좌관, 그리고 5명의 실장, 네. 대변인, 네. 법무관리관,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예. 100 기무대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나와서 네.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워딩해서 보고 올린 건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동향 관찰, 즉 장관은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집된 문건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요, 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 우선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아마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진술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의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미수영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예.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국민 다른 앞에 사람들 증언들 좀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송영무 장관도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 국민들은요 지금 언론들이요 계속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개헌 문건에 제가 초동에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가는 별건으로 가고, 야 지금 장관하고 기무 대장하고 지금 막 싸움이 났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렇죠. 일단은 네. 싸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를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한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면 네. 결국은 이걸 진실 공방을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결국 장관의 기무사 개혁을 위한 어떤 작전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질은 네. 자기들 스스로가 위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보고 내용을. 네. 위중했는데도 기무사에서 그것을 형사입건도 못하고 그럼 장관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요. 한 36년 군 생활한 분이 저렇게 목숨 걸고 그 부분을 쟁점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통상 군의 시스템으로 보면 장관께서 실수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참목격은 그걸 헤아리고 보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참 회개하기 그지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 정도가 되면 현장에서 기무사령관이 네. 제재했어야 맞습니다. 설사 당신 말이 맞더라도 또 국회의원 앞이라 하더라도 네. 뭐 하는 군령권을 거냐고. 지키기 위해서는 네. 제재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김부대장 그건 아니다. 네. 우리 나중에 네. 다른 자리에서 장관님께 건의드리자. 오늘은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때는 혹 그런 판단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끝난 다음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군령권을 존중하는 장관의 군령권을 존중하는 듯한 기무사령관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감을 표명한달지 네. 아니면 자기가 조직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장관께 사과하는 뜻에서 사의를 밝힌달지.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직 연구관 장교들 네. 이분들이 미리 얘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짜고 들어갔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어렵고 그 이후에 뭔가 기무사령관이 당황하는 빛이 없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장관 앞에서 자기의 부하가 한마디로 결투 신청을 해버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기무사령관은 나와서라도 네.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나와서라도 이걸 수습하려고 결국 자기가 용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일들은 과거의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뭐 그런 약간 하극상적인 일들이 생방송이나 이럴 때는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직의 수장이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용퇴하거나 의견 표명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진실공방은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진실공방과는 다르게 군령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네. 이거는 그 사람들도 이 문건이 나가고 지금 이게 벌어지는 것들을 어떤 기획된 거 아니냐, 의도가 네, 있는 거 네. 아니냐라고 의심한다면 네. 또 반대 수반에서 보면 이번 그 항명 사태도 네. 뭔가를 달성하기 위한 전략 전술적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 소장님, 만약에, 아니,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그 짜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짜고 들어가서 장관을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그 개헌문건 작성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그 되게 점잖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명백한 네.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항명이자 흑상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역 지원서 냈다는데요. 네.
저는 전역지원서 보류시키고요. 네. 저 사람 중징계해서 네. 국민이 이 세금으로 준 연금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범죄 집단이 나와서 네. 본인의 내란 음모, 예비 음모죄를 뒤엎기 위해서 네. 나와서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저 내란 사범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를 작성한 것부터 저는 징계해야 된다라고 네.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더 야전으로 내려가면요. 네. 저런 기무부대장들이 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회의할 때 다 들어가서 저런 동향 보고서를 다 사찰 문건들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생활인 핸드폰까지도 도감청을 다 해서 누구하고 바람 피우냐 안 피우냐부터 시작해서요. 별의 별 것을 다 군인의 복무와 관계없는 것들을 다 뒷조사해서 낱낱이 조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몰래 보고하는 형식의 이러한 행태의 그 과거 군사 정권에 있을 법한 일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 나와서 버젓이 사찰한 것도 공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6년 그 군인 36년 동안 군인을 한 게 아니라 네. 36년 동안 흥신소처럼 네. 이런 짓거리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네. 그걸 지금 커밍아웃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네. 부끄러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항명에 대한 부분도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형사 사법 처리 가능하다면 직권남용 해당됩니까? 저는 뭐 그것은?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정을 사찰한 거에 가깝죠. 왜냐하면 장관이 그날 한 얘기가 공식 회의석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네. 티타임적인 성격에서 약간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서로 주고받고 심증을 얘기하고 한 상황인데 그러면 기무 부대장도 들어갔으면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이런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한 것처럼 빽빽하게 저는 이걸 메모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짧은 속기사도 아닌데 네. 이걸 어떻게 메모했다는 건지 메모 자기 업무와 관련 없는 깨알 같은 메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합니다. 네. 세상에 국방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서화한 다음에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하면 누가 상관인 겁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태가 네. 벌어진 이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네. 다 정말 적나라하게 담긴 거예요. 이거는 첩보 수집 및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요. 네. 첩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적의 동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장관이 적인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령에 있는 네. 권한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회의에 네. 기무부대장들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백한 사찰이고 네. 문건을 보더라도 여기 첫 페이지 보면 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적어놨어요. 위수령 검토 문건 중 네.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장관 발언을 보면 기무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게 뭐 쟁점이 아니고 앞이 쟁점이니까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서는 예. 이게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 있다고 인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뒤에는 갑자기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 맥락상 간담회에서도 맞지 않은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미 4월 달에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입장을 표명하셨습니다. 네. 위수령은 폐지하는 게 맞다라고. 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저희 3월 8일 날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네. 장관 입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위수령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위수령 폐지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그럼 장관께서 이러한 위헌적인 위수령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건에서도 이중적 태도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 회의에 들어간 분들에게 다수 전화를 해서 네, 확인해 확인해봤어요. 봤는데 네.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보십시오. 군사보좌관은 원스타 육사 출신 장군입니다. 예.
그날 나와서 발언했죠. 예. 장관이 나간 시간 이런 거 다 찍혀 있고 예. 자기가 24시간 장관을 하고 같이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한때 기무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기무 출신이라는 거죠. 예. 그리고 두 번째 정책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군인이 아니세요. 예. 사실은 청와대나 네. 또는 당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3분을 보내놨습니다. 군에 네, 예. 국방부에. 이분도 사실은 거짓말 할 리가 없죠. 예. 5개 실장도 사실은 거짓말 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들어갔고 네. 법무관리관도 들어갔고 예.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실체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고 장관이 한 말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백기무대장 빼고는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어찌됐든 진실 공방, 그날 티타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중요하지 지금 않죠. 핵심은 그게 네, 아니에요. 전혀 근데 중요하지 언론이 않죠. 계속 네, 그 네.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슈파이터에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본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개헌 문건을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게 2016년부터 작성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촛불 집회가 시작될 무렵에 벌써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런 것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네. 자꾸 비본질이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데 끌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축으로 놔두고 이것은 좀 소형무 장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놔두고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로 들어가면 네. 이 문건의 핵심 지시의 핵심 지시한 사람들도 밝혀내야 되지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당시 책임자였던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왜 빨리 안 데려고 저는 옵니까? 여권 이 말소 영수증.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빨리 했잖아요. 네. 공안 2부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겨우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한 예, 출금 출금을 조치했죠. 조치했는 예. 게 답니다, 지금.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장을 빨리 발부하거나 이분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면서요. 본인이 다 했다면서요. 체포영장이나 네. 이런 것도 빨리 발부받아야 예. 여권 말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진, 네. 뭐 박흥렬 이런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군 검찰이 지금 겨우 어제 예. 그 몇 명을 불러놓고는 보고 있고 오늘 소강원 예. 참모장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기무 요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분들을 부릅니다. 물론 뭐 수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은 빨리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증거 인멸에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광범위하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임태훈 소장이 이게 조사 단장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또 답답하네요, 지켜보면 진짜.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 중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듯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 그게 수사의 기본이 있는 건지 적어도 중요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도 합참 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내가 계엄사령관이 안 되는 걸 전혀 몰랐다. 계엄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보할 수 있는 그 진술들이거든요. 그렇죠. 예. 그런데 한민구 장관만 해도 지금 이 계엄의 문건을 보고 자기는 돌려보내면서 예.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예.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예. 그거가 맞지 않는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래서 그걸 캐보는 건데 네.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고 당사자 진술 확보도 너무 늦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네. 선이 정해지고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기가 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꼬리 자르기인 거죠. 네. 그런데 네. 특수단은 왜 이럽니까, 임 소장님? 이런 경험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란, 모르는 예비, 음모 이런 걸 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고요. 단장이 대령이에요. 네. 다 처음부터 얘기가 장군들입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 불러야 될 사람들도 장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뭐 장군들 앞에서 새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것도 초동부터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령 출신이 할 수 있겠냐. 근데요. 네. 법무 쪽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계급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네.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죠. 당시에 계급이 소령, 중령 뭐 이랬는데 가서 사성장군 수갑 채워서 왔습니다. 수갑 본인이 안 채웠고요. 네. 수사관 준이가 예. 노란 다이아몬드에 예. 준이 그분이 수갑 딱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강단이 준이한테 예. 나온다는 건 예. 당시 그 보통 검찰부장을 했던 분의 어떤 확신 그리고 확고한 법치에 의한 엄정 수사 이런 것들만 원칙만 선다면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반역자들을 예.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군의 사명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뭐 몸담았던 조직이시라고 하니까 그럼 봐주게 하는 겁니까, 특수단이? 가죽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공포스러운 거예요, 본인들도. 공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기무라는 절대 권력, 자기들이 목격해왔던 절대 권력이 또 다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지금 피의자가 됐지만, 네. 죄인이 됐지만, 언제 그 다시? 일승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아. 그렇지 않을 수가 그렇지 있죠.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예. 이게 언제 뒤집어져서 자기가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예.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네. 그 조직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거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 범위를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빨리 민간 검찰과 음. 합동 수사 체제로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수사 지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수사 지휘를 건데. 저는 민간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검찰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예. 저는 칼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예. 국기를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내란 뭐 예비죄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국정원하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다량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네. 탱크를 앞세워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고우면한다는 것은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검찰권을 저는 남용하고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이렇게 대비가 되는데 다른 사건 압수수색이 빠르죠. 그렇죠. 광범위하고 네. 그리고 최대한 빨리 진술을 확보해서 바로 신병 처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인 사건인데 네. 이 사건은 도대체 진술 자체를 중요지 기자에 대한 진술 자체를 미루다가 이제서 맞는데 그러면 그 사이에 이 진술은 오염되지 않냐는 거예요. 수사의 기본을 안 지킨다? 그건 뭐냐? 두렵기도 하고 처음 경험하는 것도 있기도 하고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가야 될지 모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국민을 바라봐야 되는 건지. 좌표를 안 찍어줬기 네. 때문에 이제 더듬이 빠진 네. 군 검찰이 이제 자충우돌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진짜 큰일입니다. 지금요, 양승태 사법농단도 이게 지금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강단 있게 못하고 있는 거잖아요. 오히려 막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도 비슷한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이제 이번 일을 보면서 김우 네. 사령관이 예. 결국은 누구 편에 선 거냐. 아. 국민 편에 서거나 적법한 통수권자 편에 선 것이 아니지 않느냐. 그런 그러니까 생각이 자꾸 들어요.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네. 이 사법농단하고는요. 김명수 대법원장은 사실상 책상 물림한 걸 그대로 이제 드러내는 거죠. 하지만 송영무 장관은 네. 이거 기무 해체에 가까운 개혁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미 천명하셨고 네. 거기에 대해서 자고우면하지 않고 가겠다라는 겁니다. 다만 본인이 조금 더디 간 거는 이미 야전 부대의 70% 이상의 지휘관이 교체된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반란을 일으킬 징후가 보이지 않기 때문에 네.
정무적 판단을 해서 지방선거 끝나고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왜냐하면 이게 지방선거 전에 또 터지게 되면 야당은 니네 뭐 강권 선거하는 거냐, 군이 정치 중립 안 지키고 개입하는 거냐라는 이러한 논란에 휩싸이기 때문에 저는 장관의 이러한 정무적 판단은 저는 존중해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더 이상 이 논쟁은 기무만 좋은 일을 시키고 있다. 그래서 저는 본질에 가까운 수사권을 빨리 발동해서 이것에 가담한 사람들에 대한 긴급 체포와 구속영장 청구가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들 입장에서 보면요, 송영무 장관도 좀 이상하긴 해요. 왜냐하면 초동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정무적 판단이라고 하지만 군은 또 군의 판단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이 100% 잘했다 옳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굉장히 복잡하게 여러 것들이 낱마처럼 얽혀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런 측면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차근차근 풀어야 되는데 지금 군 내부에서 이렇게 소란이 있기 때문에 송영무 장관 에 대해서 물러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사건 다 처리가 돼야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런 것도 있고요. 예, 그리고 지금 중요한 것은 본질을 밝히는 것인데 특수단이 지금 이게 내가 뭘 해야 되는지 나도 두렵다. 이런 상황이면 이게 일이 되겠냐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무사령관 같은 경우에 네. 사실 장관에게 보고할 때 그냥 문건만 갖다 주면 안 되고 왜냐하면은 대정부를 전복하려는 친위 구테타 징후이기 네. 때문에 예. 이것에 대해서는 본인이 수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기무사가요. 그러면은 문건에 대한 관련자가 너무 많으니 네. 이 사람들을 원대 복귀시키겠다. 즉 다시 방출하겠다 기무에서 그리고 우리가 관련된 사안이니 우리가 수사할 수 없으니 네. 장관께서 조사본부와 군 검찰을 동원해서 수사를 하십시오라는 의견을 제출해야 되는데 그런 의견도 없고 그냥 문건만 딸랑 갖다 주고는 자기는 또 왔어요. 이것도 문제죠,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지금 한두 가지가 문제가 아닌 상황인데요. 저희가 오늘 말씀을 좀 들어봤는데 이걸로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조만간 두 분 다시 한번 모셔서 그 문건의 내용도 좀 살펴봐야 돼요. 이 67쪽이 다일까라는 생각도 좀 들고 더 세부 문건들이 더 있는 거 아닌가, 예하부대에 내려간 문건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건가 이것도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 국회 무력화 방안에 대해서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시간이 없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전략전술적 행동이 아니냐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그러면 임 소장님 만약에 이거는 뭐 가정입니다만 짜고 들어갔다면 그래서 짜고 들어가서 장관을 골탕 먹이려고 누군가가 기획을 했다면 이거는 지금 그 개헌 문건 작성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는 흐름이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저는 되게 점잖하게 얘기하셨는데요. 네, 점잖게 말씀하셨어요. 네. 저는 명백한 네. 항명이자 하극상이다. 항명이자 흑상이다. 네, 그래서 지금 뭐 전역 지원서 냈다는데요. 네, 저는 전역 지원서 보류시키고요. 네, 저 사람 중징계해서 네, 국민이 이 세금으로 준 연금 박탈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범죄 집단이 나와서 네. 본인의 내란 음모, 예비 음모죄를 뒤엎기 위해서 네, 나와서 지금 분탕질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저는 왜 내란 사범들의 얘기를 들어줘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 자체를 작성한 것부터 저는 징계해야 네,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예. 지금 이게 더 야전으로 내려가면요. 네, 저런 기무부대장들이 사령관, 사단장, 군단장 회의할 때 다 들어가서 저런 동향 보고서를 다 사찰 문건들을 만들어서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한다는 것이죠. 네. 그리고 사생활인 핸드폰까지도 도감청을 다 해서 누구하고 바람 피우냐 안 피우냐부터 시작해서요. 별의 별 것을 다 군인의 복무와 관계없는 것들을 다 뒷조사해서 낱낱이 조난 자료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대통령에게 몰래 보고하는 형식의 이러한 행태의 그 과거 군사정권에 있을 법한 일이 민주공화국 안에서 버젓이 일어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입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이 국회 나와서 버젓이 사찰한 것도 공개하면서 이것에 대해서 죄의식이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36년 그 군인 36년 동안 군인을 한 게 아니라 네. 36년 동안 흥신소처럼 네. 이런 짓거리하고 돌아다닌 겁니다. 네. 그걸 지금 커밍아웃을 스스로 하고 있는데 네. 부끄러운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차제 중징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 항명에 대한 부분도 네. 직권남용죄가 성립되는지 안 되는지 네. 이런 것들도 검토해서 사법 처리 가능하다면 직권남용 해당됩니까? 저는 뭐 사법 처리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지금 동정을
사찰한 거에 가깝죠. 왜냐하면 장관이 그날 한 얘기가 공식 회의석상이라고 보기도 좀 애매한 네. 티타임적인 성격에서 약간 릴렉스한 분위기에서 자유롭게 정책을 서로 주고받고 심증을 얘기하고 한 상황인데 그러면 기무 부대장도 들어갔으면 자기 역할에 맞게 자기 업무에 대해서 의견을 교환하고 네. 이런 일을 주로 해야 되는데 녹음기를 틀어서 녹음한 것처럼 빽빽하게 저는 이걸 메모했다는 것도 참 신기해요. 이렇게 짧은 속기사도 아닌데 네. 이걸 어떻게 메모했다는 건지 메모 자기 업무 관련 없는 깨알 같은 메모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는 그걸 가지고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합니다. 세상에 국방부 장관의 일거수일투족을 문서화한 다음에 기무사령관한테 보고하면 누가 상관인 겁니까 이게? 이거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사태가 네. 벌어진 이 불행의 씨앗이 여기에 다 정말 적나라하게 담긴 거예요. 이거는 첩보 수집 및 처리의 범위를 벗어나요. 첩보라는 거는 사전적 의미가 네.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네. 적의 동향 이런 걸 얘기하는 건데 지금 장관이 적인가요? 그러니까 네. 제가 이거 여쭤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국군 기무사령에 있는 네. 권한에도 없는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회의에 네. 기무 부대장들이 들어가는 것부터가 잘못됐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명백한 사찰이고 네. 문건을 보더라도 여기 첫 페이지 보면 네. 장관께서 이렇게 말씀했다고 적어놨어요. 위수령 검토 문건 중 네. 수방사 문건이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면 예. 기무사 검토 문건은 폭탄급인데 라는 얘기를 합니다.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장관 발언을 보면 기무사에서 민주당 이철희 의원에게 왜 주었는지 모르겠다. 네. 이렇게 나오거든요. 뭐 이게 뭐 쟁점이 아니고 앞이 쟁점이니까요. 그러면 뒤에서 앞에서는 예. 이게 수류탄급 폭발력을 가지고 있다, 문제 있다고 인식을 가지고 그렇죠. 있습니다. 예. 근데 뒤에는 갑자기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이라는 얘기를 해요. 네. 이 맥락상 간담회에서도 맞지 않은 얘기고요. 네. 그리고 이미 4월달에 장관께서 공식적으로 입장. 것이 아니다. 법조계 문의를 해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가 될 것이 없다고 한다. 장관도 마찬가지 생각이다.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를 검토하기 바란다. 민 대령께서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닙니까? 완벽한 거짓말입니다. 적어도 예, 이 자리에 나와서 예. 이 중요한 내용을 거짓을 만들어서 그러면 이 사람 말고 국민 다른 앞에 사람들 증언도 좀 들어주십시오. 대한민국의 대장까지 마치고 장관을 하고 있는 사람이 거짓말 하겠습니까? 그러면은 네.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장관을 갖다가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예. 그 송영무 장관도 굉장히 화가 나신 표정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 국민들은요 지금 언론들이요 계속 진실 공방으로 몰아가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러니까 이 개헌 문건에 제가 초동에 말씀드렸던 핵심 내용 도대체 누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만들었는가는 별건으로 가고. 야, 지금 장관하고 기무 대장하고 지금 막 싸움이 났네. 저 사람들 좀 어떻게 된 거야? 이렇게 가고 있거든요. 지금 상황이. 이거 어떻게 봐야 그렇죠. 됩니까? 일단은 네. 싸울 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쟁점이고요. 제가 볼 때는. 왜냐하면 장관께서 그거를 뭐 문제가 있다 없다 말한들 법적으로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고요. 지금 의심하는 건 뭐냐면 네. 결국은 이걸 진실 공방을 만들어서 얻고자 하는 게 뭐냐. 이게 결국 장관의 기무사 개혁을 위한 어떤 작전 아니냐. 이렇게 몰고 가려고 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본질은 네. 자기들 스스로가 위중하다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당시 보고 내용을. 네. 위중했는데도 기무사에서 그것을 형사입건도 못하고 그럼 장관이 수사를 하지 말라고 해서 못했다는 건지 거기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고요. 과연 36년 군 생활한 분이 저렇게 목숨 걸고 그 부분을 쟁점화할 필요가 있는 사안인지 통상 군의 시스템으로 보면 장관께서 실수하거나 또는 어떤 이유로 뭐 말 못할 사정이 있다면 그 참목격은 그걸 헤아리고 보필하고 이렇게 하는 게 맞거든요. 그리고 저 사건 이후에 벌어지는 일들도 참 회개하기 그지없어요. 네. 왜냐하면 저 정도가 되면 현장에서 기무사령관이 네. 제재했어야 맞습니다. 설사 당신 말이 맞더라도 또 국회의원 앞이라 하더라도 네. 뭐 하는 군영권을 거냐고. 지키기 위해서는 네. 제재했어야 맞습니다. 근데 안 했잖아요. 김부대장 그건 아니다. 네. 우리 나중에 네. 다른 자리에서 장관님께 건의드리자. 오늘은 그만합시다. 네. 이렇게 하는 게 맞고요. 예. 그때는 혹 그런 판단을 못 하셨다 하더라도
그게 끝난 다음에는 뭔가 거기에 대한 군령권을 존중하는 장관의 군령권을 존중하는 듯한 기무사령관의 액션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유감을 표명한달지 네. 아니면 자기가 조직의 그런 과오에 대해서 장관께 사과하는 뜻에서 사의를 밝힌달지. 그런데 전혀 없거든요. 네. 이것은 어떻게 보면 기무사령관을 중심으로 해서 고위직 연관 장교들 네. 이분들이 미리 얘기하고 들어간 거 아니냐. 짜고 들어갔다. 예, 그렇지 않고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기도 어렵고 그 이후에 뭔가 기무사령관이 당황하는 빛이 없잖아요. 굉장히 당혹스러운 일이거든요. 네. 장관 앞에서 자기의 부하가 한마디로 결투 신청을 해버린 상황이 되는데 그러면 기무사령관은 나와서라도 네. 그때는 정신이 없었다고 하지만 나와서라도 이걸 수습하려고 결국 자기가 용퇴하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그런 일들은 과거의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그런 약간 하극상적인 일들이 생방송이나 이럴 때는 가끔 일어나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조직의 수장이 그것을 정리하는 차원에서 용퇴하거나 의견 표명하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는 이 진실공방은 중요하지도 않은 데다가 진실공방과는 다르게 군령권이라는 차원에서 보면 과연 그렇게밖에 할 수 없었는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의문이 들어서 네. 이거는 그 사람들도 이 문건이 나가고 지금 이게 벌어지는 것들을 어떤 기획된 거 아니냐, 의도가 네, 있는 거 네. 아니냐라고 의심한다면 네. 또 반대편에서 보면 이번 그 항명 사태도 네. 뭔가를 달성하기 영대 사건에서 수사를 통해서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국회에 나가서 그렇게 자세히 얘기하고 자기들끼리 입을 맞춘 듯한 딱딱 맞아떨어지는 얘기를 하고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 자체 그게 수사의 기본이 있는 건지 적어도 중요 지휘자들에 대해서는 빨리 수사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사건 초기에도 합참 의장께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자기는 내가 계엄사령관이 안 되는 걸 전혀 몰랐다. 계엄 문건 자체를 본 적이 없다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요. 그건 뭐냐면 초기에 오염되지 않았기 때문에 네. 확보할 수 있는 그 진술들이거든요. 그렇죠. 네. 그런데 한민구 장관만 해도 지금 이 계엄의 문건을 보고 자기는 돌려보내면서 네. 위험하니까 하지 말라라는 말이 네. 언론을 통해서 나오고 있어요. 맞아요. 진술을 빨리 확보해야 네. 그거가 맞지 않는 진술이 거짓 진술이고 그래서 그걸 캐보는 건데 네. 지금 다 언론을 통해서 어느 정도 입을 맞출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갖게 됐단 말이죠. 이게 도대체 수사하려는 의지가 있는 건지 제가 한때 몸담았던 조직이 하고는 있지만 네. 정말 심히 의심스러운 거예요. 너무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압수수색도 너무 늦었고 당사자 진술 확보도 너무 늦어서 이미 다 어느 정도 네. 선이 정해지고 지금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처음에 그 얘기를 했을 때 저는 그렇게 봤거든요. 자기가 했다? 자기가 책임지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거는. 네. 꼬리 자르기인 거죠. 네. 그런데 특수단은 왜 이럽니까, 임 소장님? 이런 경험이 없어요. 네? 단 한 번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란, 모르는 예비, 음모 이런 걸 수사해 본 적이 없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헤매고 있는 거고요. 단장이 대령이에요. 네. 다 처음부터 얘기가 장군들입니다. 나왔어요. 네. 그리고 더 불러야 될 사람들도 장군들이 많아요. 네. 그러니 장군들 앞에서 새가슴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그래서 것도 초동부터 그 얘기가 있지 않았습니까? 네. 대령 출신이 할 수 있겠냐. 근데요. 네. 법무 쪽에서는 최고 높은 사람이 원스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가지고는 계급 가지고 얘기하지 말고 이건 엄단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하게 네. 밀어붙이면 예. 사실은 최강욱 변호사님 같은 경우에 그랬죠. 당시에 계급이 소령 중령 뭐 이랬는데 가서 사성장군 수갑 채워서 왔습니다. 수갑 본인이 안 채웠고요. 네. 수사관 준이가 예. 노란 다이아몬드에 예. 준이 그분이 수갑 딱 채웠습니다. 예. 그러니 그런 강단이 준이한테 예. 나온다는 건 예. 당시 그 보통 검찰부장을 했던 분의 어떤 확신 그리고 확고한 법치에 의한 엄정 수사 이런 것들만 원칙만 선다면 네. 저는 이것에 대해서 자고우면할 이유가 단 1도 없다. 반역자들을 예. 처벌해야 되는 건 당연한 군의 사명입니다. 김 변호사님, 그러면 몸담았던 조직이시라고 하니까 봐주기 하는 겁니까? 특수단이? 가죽이라기보다는 예. 저는 그렇게 봐요. 예. 공포스러운 거예요, 본인들도. 공포스럽다고요? 왜냐하면 기무라는 절대 권력, 자기들이 목격해왔던 절대 권력이 또 다른 절대 권력에 의해서 제압당해서 지금 피의자가 됐지만, 네. 죄인이 됐지만, 그 언제 다시? 일승부는 끝났다고 봐야 되나요?
그렇지 않을 수가 그렇지 있죠. 않을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네. 이게 언제 뒤집어져서 자기가 그렇죠. 똑같은 상황에 네. 처하게 될지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조직이지만 네. 그 조직이 그동안 겪어왔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예. 너무 그거는 부담을 주는 겁니다. 그 능력 범위를 예. 벗어나는 거예요. 그럼 이거 어떻게? 그래서 저는 이제 예. 빨리 그 민간 검찰과 음. 합동 수사 체제로 가야 된다. 아. 그리고 수사 지휘도 확실히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던 수사 지휘를 건데. 저는 민간 검찰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군검찰한테만 맡겨서는 안 된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예. 저는 칼 빼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거 지금 예. 국헌을 문란하게 하고 예. 국기를 흔든 중대 범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석기 내란 뭐 예비죄 때요. 생각해 보십시오. 검찰이 얼마나 빨리 움직였습니까? 국정원하고요. 거기에 비한다면 다량의 병력을 가지고 있고 네. 탱크를 앞세워서 시위대를 진압하려고 했던 이런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 자고우면한다는 것은요, 저는 전혀 납득이 안 될 뿐만 아니라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실체적 진실을 파헤쳐야 될 검찰권을 저는 남용하고 유기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건과 비교해 보면 간단히 이게 대비가 되는데 다른 사건 압수수색이 빠르죠. 그렇죠. 광범위하고 네.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 전체 회의에서 송영무 장관, 이석구 기무사령관, 민병삼 기무부대장 진실 공방을 하는 아주 기이한 장면이 연출됐죠. 통상 군에서 보기 굉장히 어려운 장면을 전 국민이 보게 된 것입니다. 보수 언론은 군의 추락 등으로 연일 군 내부 갈등을 집중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것은 이 계엄 문건의 작성을 누가 지시를 했는지, 왜 무슨 목적으로 이 문건을 실행하려고 했던 것인지 그 진실을 밝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는 계엄 문건 논란, 핵심 두 전문가 모시고 함께 진실을 찾아가 보겠습니다. 임태훈 군인권센터 소장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예. 군 법무관 출신이시죠. 김정민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김 변호사님 말씀 너무 재밌게 하셔가지고 이 딱딱한 군 얘기가 너무 쉽게 귀에 팍팍 꽂히더군요. 대통령께서 속보 지금 말씀을 하나 하셨어요.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우선 국회 국방위 보셨죠? 김 네,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셨습니까? 참담하죠. 네. 저런 일이 벌어질 수 있는지 군내 최소한의 군령권이 지금 흔들리고 있는 거 아니냐. 그 장관의 이제 해군 출신 장관에 대한 군령권이 흔들리고 있다 이런 생각. 결국은 그게 나아가서는 대통령의 군령권도 결국 흔들리는 문제고 문민 통제 현 주소를 보여주는 거 아닌가. 그래서 참 마음이 착잡했습니다. 임 소장님 보셨죠? 네, 저희는 실시간 중계하는 거 다 모니터링하고 있었습니다. 어떠셨어요? 작심하고 장관을 모욕 주려고 민병삼 대령이 네. 가미가제로 등장한 것이죠. 아, 네, 자폭적으로 등장한 겁니다. 아, 네, 많은 분들은 그분이 군복 입고 있으니까 군인으로 보이는데요. 예. 군인 그분- 아니에요? 군인 맞죠? 네. 군복만 입고 있는. 네. 기무는요. 육해공군 해병대 네. 출신들로 구성되어 있는 부대이긴 하지만 네. 사실상 남의 자식입니다. 즉 육군은 그들 소속군이 거기 기무에 가 있지만 자기 소속군을 보지 않습니다. 남의 자식이에요. 기무는 기무입니다. 기무는 기무다. 예, 왜냐하면 이분들은 제가 민병삼 대령이 거기 나와서 민주투사인 것처럼 아주 내부 고발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요. 네. 그분은 떼약볕에서 보초 한 번 안 서본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군인이 아니죠. 군복만 입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분은 떼역볕에서 보초 안 쓰고 뭐 합니까? 돌아다니면서. 그냥 기무는요. 네. 정보 수합 계속 합니까? 남 뒤나 캐고 네. 몰래 뒷조사하는. 도감청하고 정보나 조회하고 이런 일만 합니다. 사실 이 지금 본인이 뭐 안주머니 꺼내가지고 이렇게 막 읽어본 문건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잘못 알고 계시는데요. 그게 장관 주재 오찬 간담회인데요. 네. 그 오찬 간담회의 회의록이 아닙니다. 뭐냐면 거기 회의에 누가 참석하냐면 장관, 예. 장관 직무실에서 그 회의가 진행되는데요. 네. 군사보좌관, 예. 정책보좌관, 그리고 5명의 실장, 예. 대변인, 예. 법무관리관, 기타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예. 요직에 있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예. 100 기무대장이 들어갑니다. 거기에서 자기가 들은 얘기를
나와서 네. 자기식으로 그냥 해석을 한 거예요? 워딩해서 보고 올린 건데 이게 엄밀하게 얘기하면요. 동향 관찰, 즉 장관을 사찰한 문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문건은 자의적 해석에 의한 편집된 문건이기 때문에 회의록도 아니고 실체적 진실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네. 거기 들어가신 분들이요. 다 그런 얘기를 못 들었다고 합니다, 지금. 자, 우선 지금 그 국민들께서도 아마 기가 막히게 그 장면을 보셨을 텐데요. 저희가 다시 한번 그 현장을 좀 보고 계속 말씀을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현재 36년째 군복을 입고 있는 군인입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한 인간으로서 양심을 걸고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저의 진술에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 당시에 보고한 문건을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위수영은 잘못된 표명하셨습니다. 네. 위수령은 폐지한 게 맞다라고. 네. 그리고 이날 이때까지 저희 3월 8일 날 문제 제기를 한 이후에 네. 장관 입에서 어떤 공식적인 입장에서 위수령이 문제가 없다는 얘기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부도 이 문제를 굉장히 엄중하게 생각해서 위수령 폐지를 국무회의에 상정하겠다는 것을 공식적으로 밝혔는데 네. 그럼 장관께서 이러한 위헌적인 위수령에 대해서 이중적 태도를 취하고 있었다라고 밖에 볼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 문건에서도 이중적 태도예요. 예를 들면. 그리고 제가 비공식적으로 이 회의에 들어간 분들에게 다수 전화를 해서 네, 확인해 확인해봤어요. 봤는데 네. 이분이 왜 이러시는지 모르겠다고 얘기를 하세요. 자, 보십시오. 군사보좌관은 원스타 육사 출신 장군입니다. 네. 그날 나와서 발언했죠. 네. 장관이 나간 시간 이런 거 다 찍혀 있고 네. 자기가 24시간 장관을 하고 같이 있는데 말도 안 된다. 그리고 이분도 한때 기무에 몸을 담으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기무 출신이라는 거죠. 예. 네. 그리고 두 번째 정책보좌관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예. 이분은 군인이 아니세요. 예. 사실은 청와대나 네. 또는 당에서 활동하시던 분이세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군에 대한 문민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서 정책보좌관 3분을 보내놨습니다. 군에 네, 예. 국방부에. 이분도 사실은 거짓말할 리가 없죠. 예. 5개 실장도 사실은 거짓말할 일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 거짓말을 하게 되면 나중에 이게 들통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 명이 들어갔고 네. 법무관리관도 들어갔고 예. 지금 기자 출신 아닙니까? 이분이야말로 실체의 진실을 파헤치는 일을 하시는 분인데 예. 무슨 부귀와 영화를 누리자고 장관이 한 말을 안 했다라고 거짓말을 하겠습니까? 그러니 백기무 대장 빼고는요 이 얘기를 들은 적이 없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잠깐만요. 우리가 어찌됐든 진실 공방, 그날 티타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는 진실 공방이 있는데 본질은 그게 아니에요. 그죠? 네, 중요하지 지금 않죠. 핵심은 그게 네, 아니에요. 전혀 근데 중요하지 언론이 않죠. 계속 그 방향으로 쓰고 있는데 이슈파이터에서는 거기에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 본질로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중요한 것은 이 사람들이 이 개헌 문건을 김병기 의원에 따르면 이게 2016년부터 작성이 준비되고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촛불 집회가 시작될 무렵에 벌써 이런 상황을 가정하고 준비를 했다는 것이고 그렇다면 누가 도대체 이런 것을 했는가에 대한 진실을 파헤치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근데 자꾸 비본질이 본질을 덮으려고 하는데 끌려갈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그냥 그 축으로 놔두고 이것은 좀 송영무 장관 그리고 또 정부 차원에서 정리하도록 놔두고 이 본질로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본질로 들어가면 네. 이 문건의 핵심 지시의 핵심 지시한 사람들도 밝혀내야 되지만 네. 무엇보다도 지금 여기에 당시 책임자였던 네.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지금 해외에 나가 있지 않습니까? 이분 왜 빨리 안 데려고 저는 옵니까? 여권 이게 말소 영수증. 절차를 빨리 밟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예. 지금 저희가 그래서 고발을 빨리 했잖아요. 네. 공안 2부가 넉넉히 있다가 지금 뭘 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어제 겨우 지금 한민구 장관에 대한 예, 출금 출금을 조치했죠. 조치했는 예. 게 답니다, 지금. 예. 조현천 전 기무사령관에 대해서 소환장을 빨리 발부하거나 이분이 자기가 다 책임진다면서요. 본인이 그리고 다 했다면서요. 체포영장이나 네. 이런 것도 빨리 발부받아야 네. 여권 말소 작업을 진행하게 되는데 지금 그러한 절차를 전혀 진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김관진, 네. 뭐 박흥렬 이런 사람에 대한 소환도 빨리 있어야 되고 네. 무엇보다 군 검찰이 지금 겨우 어제 예. 그 몇 명을 불러놓고는 보고 있고 오늘 소강원 예. 참모장을 불렀는데요. 그 전에 저는 이게 순서가 좀 잘못됐다고 보는데요. 예.
기무 요원들을 부른 다음에 이분들을 부릅니다. 물론 뭐 수사 방법론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을 수 있지만 강제 수사를 해야 되는 상황이에요. 네. 증거가 다 나오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니까 몇 명은 빨리 긴급 체포를 하고 예.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기 때문에 핸드폰도 압수하고 그리고 압수수색도 강범위에게 빨리 들어가야 되는데 겨우 어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보기엔 임태훈 소장이 이게 조사 단장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수사를 또 답답하네요, 지켜보면 진짜. 예.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여러 가지 국면들이 있어요. 네. 특히나 저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게 어떤